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집값 하락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무주택자인 분들이 집을 살 때 내가 집을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집을 아직도 못 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무주택자분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걸 가장 무서워하냐면,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너무 오를까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뭐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선호하는 지역들, 그리고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거의 1급지들, 이런 곳들은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죠. 내가 그 이전의 가격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내가 계속 보고 있었던 아파트가 작년에는 8억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가 딱 되고 보니 그 아파트가 9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가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선뜻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집을 안 살려고 하니, 지금 전세 매물 없죠? 전세가 계속 올라가죠? 월세도 올라가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세제 개편이 되고, 뭔가 뭐 대출 규제 되고,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걸 계속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보다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지? 더 빨리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 내가 사도 될까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짚어드릴 건 뭐냐면요,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이 뭔가 불안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조급함을 느끼면서 어차피 지금 전세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 아파트는 사자,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세제 개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은 내가 집을 사더라도 그 집에 실거주를 하셔야지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1주택 실거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걸 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나의 여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도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수요가 더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살 때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꼭 사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딱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뭐 브랜드 대단지라던가, 아니면 여기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던가, 주변에 상권이나 학원가가 되게 잘 되어 있다던가,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집값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딱 2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량적인 요인과 정성적인 요인인데요, 정량적인 요인은 우리가 보시는 뭐 데이터겠죠. 매매지수, 입주 물량, 미분양, 거래량,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정량적인 부분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정성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심리죠. 사람들의 마음. 결국 내가 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유독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로는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무리가 아니라 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렇게 좀 더 수요가 있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는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가입니다. 전세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요를 나타내는 지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전세라도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집을 살 수 없을 때는 그래도 여기 좀 전세로라도 거주를 하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보통 그런 곳들이 뭐 학군지 같은 곳들이죠. 뭐 당장 여기 내가 집을 살
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세가율이 잘 받쳐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잘 받쳐준다라고 해서 뭐 전세가율이 70%, 80%, 90% 이렇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구축인 아파트들은요, 매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만 잠깐 살다가 나가려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을 바라볼 때는요, 확실히 여기가 좀 뭔가 입지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를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여기가 정말 매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살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최근 기간 동안 가격이 너무 오른 건 아닌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오르다가 또 주춤하다가 오르다가 하겠지만, 만약에 직장이라던가 아예 학교라던가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지역들을 본다 했을 때 너무 급등한 지역보다는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덜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지역이 흐름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못 간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어차피 실거주 할 거라면 내가 살면서 거기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 지역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제 개편도 있었지만 이 집값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 강남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제 개편 아니지만,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특히 10억대 중반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비거주 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팔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제를 더 확대해주지만 보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공제해드리는 부분을 줄이고 없앤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집을 매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부 급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 외에는요, 특히 서울에서 15억 이하 아파트가 많은 동네들,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역세권이든 뭔가 수요가 좀 많은 동네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구리, 화성시 동탄구,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요 지역들이 이렇게 규제 지역 묶이면서 그 주변 지역들로 흐름이 또 간단 말이에요. 점점 이게 비규제 지역인 주변 지역으로 또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포인트는 뭐냐면요, 꼭 서울뿐만 아니라 내가 서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흐름이 번질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들로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그렇게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소치님들 중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안하면 조급함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지금 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요, 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해주는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거의 10%까지 간대요. 그런데도 그런 대출을 받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그 가격대를 딱 확실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좋은 걸 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어차피 내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 집을 살 수 없구나,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정해서 그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가 좋은 걸로 바꿔가야 돼요. 지금 같은 기조를 보면 앞으로 1주택 실거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갈아타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내 여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아니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내가 요 정도 집밖에 못 산다 할지라도 또 그 집에 살면서 또 집값이 오를 수 있죠. 그리고 나도 계속적으로 돈을 모으겠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거 단계별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서 자산을 불리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금액 대출 상담 받으시고 내가 얼마의 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내가 모은 돈이 얼마인가, 그걸 합치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가격대를 딱 정하시고, 그럼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래도 뭐 좀 역세권에 사람들이 조금 더 수요가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아파트 어디지? 그런 관점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이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아파트가
5년 뒤에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곳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내가 이 집에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집을 팔고 나도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집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결국 황금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막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의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집을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로 바뀌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조급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심리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고 싶지만 잠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일순간에 이 심리가 우리가 주식시장에 몰리듯이 부동산으로 또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계속적으로 봐왔고 내가 이 매물을 살려고 했는데 이 매물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호가가 올라가면서 더 비싸게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부터 내가 지금 확실히 살 수 있는 가격대 아파트가 얼마 정도로 살 수 있지, 우리 동네에서 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소친님들에게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소친님들 중에 무주택자인 분들은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집값이 더 올라서 내가 나중에 집을 못 살까봐 그게 두려우신가요? 어떤 마음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